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는 한인들이 많은 마을로 미국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들이 삼삼오와 함께 수업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울먹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인 여성들은 모여있는 한국인 엄마들을 찾아가 갑자기 따지듯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한국인 엄마들은 미국인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살고 있는 조진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한국인의 존재감이 매우 강한 고급 계획도시라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학군이 우수하고 동네 자체가 안전해.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저희 동네의 인기가 가장 높은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이민자들이 저희 동네를 차지하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이민자 가족들이 하나둘 동네로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한인타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듯 저 역시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분위기가 싫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동네가 싫으면 제가 떠나야 하는 분위기였죠. 동네에 사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3인 혹은 4인 가족 형태이고 아이를 키우는 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한국 아이들이 많아졌고 동양인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각자 선을 넘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유치원을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미국 유치원을 보낼 때 이미 영어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불만이었죠. 저희 미국 애들은 그저 선생님과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면 그만인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몇몇 한국 아이들 때문에 수준에 맞지 않는 하향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유치원은 학습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한국 아이들 때문에 모든 분위기는 망쳐지곤 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분위기가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있다. 아이 친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긴 미국인데 왜 한국인들이 와서 저렇게 설치는 줄 모르겠어. 미국에 있는 미국 유치원이면 본인들이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왜 우리들이 뒤처지는 애들을 위해 줘야 해. 하나의 엄마는 불만을 토로했고 듣고 있던 미국 엄마들은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들에 대한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지 않는 꼴은 깊어져 갔어요. 저희 미국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죠. 한국 엄마들은 뭘 하든 꼭 다 같이 뭉쳐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유치원 스쿨버스를 태우는 일도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보냈고 보낸 후에는 더 과관이었어요. 저번에 갔던 베이커리 집 괜찮던데 우리 이번에도 거기서 먹을까? 가볍게 점심하고 수다 좀 떨다 보면 애들 오겠다. 한국 엄마들은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온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 자체가 335 모여 모든 것을 함께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되었지만 한국 엄마들 존재 자체가 싫어서 그런지 거슬렸어요. 미국 엄마들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 넘는 간섭을 하지 않기에 적당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지 한국 엄마들처럼 내내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원을 할 아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러 가는 시간이
평소와 달리 조금 늦어졌어요. 서둘러 급하게 픽업 장소로 향했는데 미국 엄마들이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바네사 엄마는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싫은 티를 냈으면 알아서 좀 빠지던가 해야지. 결국 우리 덜어 본인 쫓아낼 악역까지 하라는 거야. 미국 엄마들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기에 이 말을 몰래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엄마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홀로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끔찍이도 싫어하기에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살면 살았지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 험담을 하고 있는 미국 엄마들 사이에 도무지 낄 수가 없었지만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해야 몰래 들은 걸 모르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버스가 아직 안 왔네요. 평소보다 늦게 나와서 얼마나 뛰어왔는지 몰라요. 한참 제 욕을 하던 미국 엄마들에게 웃으며 말을 거니 모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흩어졌어요. 이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도 내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지? 대놓고 물어볼까? 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동네에서 살며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동네 소문도 빠르고 미국인들은 정말 칼 같은 성향이 있어서 한 번 끝난 인연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하기보단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국 엄마들과의 오해를 풀어야 했기에 제가 먼저 다가가며 노력을 했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싸다 주면 참 좋아했던 스콘을 몇 개 만들어 예쁘게 포장까지 하고 미국 엄마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 스콘을 만들었네. 저번에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 딸기잼을 안쪽에 뿌려서 먹으면 진짜 예술이던데. 고마워, 잘 먹을게. 미국 엄마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저를 욕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엄마들 반응이 좋아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던 중 저를 앞질러 가던 미국 엄마들이 나누는 얘기를 또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눈치가 진짜 없지 않아. 우리한테 스콘을 해서 주는 거 봐봐.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난 백반증 있는 거 진짜 징그러워서 보기 싫더라. 그게 뭐 자랑이라고 감추지도 않고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뭐랄까, 사람 자체가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뒤에서 구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알지? 난 저 여자가 딱 그런 것 같아서 싫더라고. 계속 이렇게 선 긋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대놓고 그냥 말하자 우리. 우리는 너 성격도 싫고 백반증 있는 것도 징그러워서 싫으니까 자꾸 끼려고 하지 말라고 이유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백반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많은 친구들의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백반증이 매우 심한 편이라 곳곳에 하얗게 얼룩진 것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저도 징그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징그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하필 왜 내가 백반증인지 하늘을 탓하고 원망하고 빌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죽거나 멜라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0.5%에서 2% 정도에게서 나타나며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곤 해요. 후천적 탈색소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10대에서 30대에게 많이 발병하곤 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징그러울 법도 한 것이 여러 가지 크기에 둥근 흰 반점이 온몸에 있어요. 일정한 크기도 아니고 불규칙해서 피부가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지 흰 반점을 보이는 것 외에 통증은 없지만 완치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에요.
제가 하도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워하니 부모님께서는 백반증을 어떻게든 치료해주려 노력하셨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어 포기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애까지 있는 다 큰 엄마들이 제가 백반증이 있어 싫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딱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던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저 때문에 제 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우려하던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어요. 늘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행복해하던 아이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유치원을 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가방을 들고 신발까지 신던 아이인데 꼭 가야 하는지를 물어볼 정도로 말이죠.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수차례 물어봤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한테 하얀 점 있는 게 나쁜 거라서 다 없어질 때까지 나랑 놀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나랑 아무도 안 놀아주고 자꾸 괴롭히니까 유치원에 가기 싫어 엄마. 이거 점 있는 거 아픈 거잖아. 이거 놀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아이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고 이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유치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기습으로 찾아갔고 한 한국 아이가 저희 아이를 괴롭히는 듯 보여 큰 소리로 다 그쳤습니다. 너 친구를 왜 괴롭히는 거니? 네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널 차별한 적 있니? 널 괴롭힌 적 있니? 우리 반에서는 너희 한국인들까지도 친구라고 늘 소중히 대해주는데 너희들은 엄마가 아픈 걸로 놀려서 아이를 따돌리니? 정말 나쁜 행동이야.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만 너희들 모두 한 번만 더 바네사를 괴롭히면 너희 나라로 추방시킬 거야. 굉장히 격하게 어린아이에게 말을 했지만 제 아이의 상처로 이미 눈이 뒤집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 아이에게 뭐라고 하니?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 아이들이 그 아이 주변에 서 있었고 어쩌다 보니 한국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나오게 되었죠.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시간을 거슬러 다시 그 상황이 된다고 해도 저는 제 아이를 지키려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지만 여전히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애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한국 엄마들을 잡으러 그들이 모인 카페에 갔어요. 이봐요. 아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엄마가 백반증 때문에 아픈 걸로 친구를 따돌리죠? 남의 나라 와서 살 거면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래서 내가 동양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경고하는 거고 이 시간 이후로 또 내 아이 건드렸다는 말 나오면 당신 애들 나라로 추방시킬 거니까 똑바로 교육하세요. 한국 엄마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 바네사 엄마 그러지 말고 잠시 좀 앉아요. 흥분 가라앉히고 우리 대화 좀 해요. 애들이 바네사를 괴롭히는 건 미국 애들이지 저희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나서는 걸 싫어할까봐 조용히 있던 거예요. 그러니 진정하세요. 한국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니 늘 저희 애를 괴롭히는 건 같은 미국인 애들이었고 미국 엄마들까지 합세해 저희 애를 무시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미국 엄마들이랑 애들이 우리 바네사를 괴롭힌 게 정말 맞아요? 믿을 수 없어서 수차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엄마가 머뭇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네사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도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같이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반에사 엄마한테 스트레스로 다가갈까봐 엄청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소리친 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였어도 그랬을 테니 그건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아이들이 많이 놀랐으니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아이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를 떠나서 다 같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잖아요. 반에사 엄마 곁에는 우리들이 있을 거니 걱정 말고 천천히 해결해봐요, 같이. 한국인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지내며 한국인 엄마들을 욕하던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뒤에서 몰래 도우려고 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미 미국 엄마들이 제 욕을 하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 맞아요. 제가 만약 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니 말이죠. 분명 제 아이에게 피해가 올 것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다가 아이까지 괴롭혔다는 말에 어만한 한국 아이들을 잡은 거였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못난 행동이고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엄마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제가 그들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치면 분명 우리 반에사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올 텐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참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반에사만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자 한국인 엄마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반에사 엄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숨어요? 그럼 반에사도 늘 친구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숨어야 하고 뭔지 모르게 죄를 지은 아이처럼 눈치를 볼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애들도 눈치껏 다 알아요. 그러니 반에사 엄마가 더 당당하게 나서야 우리 반에사도 친구들과 당당하게 잘 지낼 거예요. 어렵겠지만 우리가 도울게요. 한국인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돕겠다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돕겠다는 한국이 엄마들이 있으니 말이죠. 제가 한국인 엄마들에게 감사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수차례 만들어 줬습니다. 반에사 엄마, 내일 애들끼리 눈싸움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줄까 하는데 저희 집으로 모두 오세요. 소소하게 바베큐도 하면 어떨까요? 애들은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자꾸 놀아야 친해지거든요. 반에사도 데리고 와요. 같이 놀기도 하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또 피크닉을 가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니 한국 아이들과 저희 애는 아주 친숙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한국 엄마들의 힘이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한 한국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근데 반에사 아줌마는 왜 하얀 점들이 있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버렸고 저는 어떻게 말을 할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작아졌다는 표현이 딱 알맞겠습니다. 바로 그때 얼어버린 제 손을 잡고 한국인 엄마가 그랬어요. 그것 사람은 원래 다르게 태어나듯 반에사 아줌마도 우리랑 조금은 다를 뿐이야.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멜라닌 색소가 조금 부족했다면 반에사 아줌마처럼 하얀 점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멜라닌 색소가 충분해서 검은 색점이 있는 것뿐이야. 어디가 많이 아프고 피해야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란다. 아이의 눈도 피에 맞춰서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 아이들은 이제야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 반에사 아줌마는 하얀 점이 있고
나는 검은색 점이 있는 거네. 너무 궁금했는데 혹시 말하면 반에서 아줌마가 아플까봐 말 안 했어.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애들은 왜 바네사를 괴롭힌 거야? 바네사는 이제 우리들의 친구니까 우리들이 지켜줘야겠어. 바네사 너도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 괴롭히면 같이 무찌르자. 걔네들도 검은색 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로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한국 아이의 말을 듣고 몇몇 엄마들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참 맑고도 감동스러운 풀이는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딸 바네사는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말해야겠어. 그동안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알았어. 아이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엄마가 백반증이라 놀림받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그 말 한 번을 제가 못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엄마들이랑 지내면 지낼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였는지를 자꾸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배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후에도 저와 제 아이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 그리고 행복함과 따뜻함까지 느끼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미국 엄마들과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시선조차 주지 않고 무시했어요. 저를 붙잡아 세워 말을 걸어도 말이죠. 바네사 엄마, 지금 우리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야? 세상의 인종도 다른 저 여자들이랑 친구라고 한 거야? 바네사 엄마는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지금 처신을 그렇게 해? 저 한국 여자들이 영원히 이곳 미국에 있을 것 같아. 미국 엄마들은 순식간에 저를 둘러싸고 제게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다들 뭐가 그렇게 재밌고 남의 인생에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원래 안 그러지 않나요? 제 욕할 시간에 본인들 인생이나 돌아보세요. 처음으로 시원하게 내뱉었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한국인 엄마가 제게 엄지손가락으로 치켜 세워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봐 저를 도우려고 빠른 걸음으로 왔지만 제가 말을 하는 걸 보고 아주 뿌듯했다고 해요. 여태껏 당하며 한 번을 속 시원하게 말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나니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제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말하고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인 것을 저는 왜 그렇게 이 말들을 하는 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전하니 미국 엄마들은 더욱 뿔이 났고 아이들에게 저희 애와 절대 놀지 말라는 말을 매일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울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유치원에 가는 게 너무 싫어.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내가 같이 놀자고 했더니 엄마 때문에 놀 수 없다고 했어. 나만 혼자 놀으라고 집 가서 엄마랑 놀라고 그랬어. 한국 친구들도 미국 친구들도 모두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미국 친구들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평소였다면 저는 그런 아이에게 대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엄마로서 할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바네사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너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밀어내는 친구들까지 품고 갈 이유는 없어. 너를 좋아해주고 함께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들과 잘 지내면 돼. 엄마도 친구가 100명은 아니잖아. 엄마랑 마음이 맞고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엄마의 친구인 거야. 친구라는 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바네사 너의 마음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들을 둔 행복한 사람인 거야. 미국 친구들이 너를 끝없이 괴롭히는데
그런 애들을 친구로 둘 필요는 없어. 물론 그 친구들이 바넷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는 바네사가 받아줘도 괜찮아. 엄마 말 잘 알겠지? 아이에게 전하기엔 다소 복잡한 이 어려운 관계에 대해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금 밝아졌고 정말 제 말처럼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 또 무례한 친구에게 대놓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가 하얀 점이 있어서 놀지 말라고 얘한테 시켰어. 내가 다 들었거든. 나도 너희랑 놀기 싫어. 너희는 검은 점이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때? 너처럼 상처 주고 날 괴롭히는 사람은 내 친구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너 나한테 놀자고 하지 마. 제법 괴롭히는 미국 애들을 멋지게 밀어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가 찾아오겠지. 더는 이 문제로 시끄럽지 않겠지. 생각을 하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나가보니 어둠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간 공포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을 자세히 보니 미국 엄마들이 모두 모여온 거였습니다. 전 그 여자들이 또 저를 괴롭히려고 찾아온 줄 알고 팔짱을 끼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 엄마들이 모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니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앞에 불쑥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 엄마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바네사 엄마, 우리 좀 살려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멍청했고 얼마나 미련했는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도록 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인데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이라 바네사랑 바네사 엄마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우리끼리 왔지만 내일 유치원에서 아이들까지 정식으로 바넷에게 사과를 할게요. 갑자기 찾아와 그것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미국 엄마들의 모습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영문을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했던 것은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혔어요. 저기 갑자기 찾아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는 것도 일방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건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이만들 돌아가 주세요. 정말 저한테 미안했다면 이렇게 다 같이 찾아와 쇼라도 하든 이렇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갔고 한국 엄마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바네사 엄마. 근데 지금 집 앞에 미국 엄마들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다 무릎 꿇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난 왜 이게 꼭 진심이 아닌 것 같지? 저 엄마들이 정말 나한테 미안했고 사과를 할 거였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 엄마들 역시 이 말을 듣고 난리였습니다. 맞지마자 저 여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리가 없어. 분명 속셈이 있을 텐데 대체 뭘까?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또 왜들 그러는 거래. 분명 꿍꿍이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저들이 제게 찾아와 저렇게 난리를 치며 사과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한 한국인의 엄마의 남편이 미국 엄마의 남편의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미국 집의 경우 한국 집에 투자를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기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한참 머리를 굴려보니
저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미국 엄마들을 더 싫어하는 이 한국집에 마음을 돌리려면 제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모든 엄마들을 대동해 사과를 하러 온 겁니다. 투자를 받아야 할 시간이 다급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 한밤중에 모두 모여서 왔을까요? 역시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모든 내막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줘야 했던 한국인 엄마는 그랬죠. 남편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의 사이를 떠나서 투자를 해줄 수 없다던데 워낙에 형편없어서 애초에 해줄 생각이 없었고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다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사이를 떠나 거래가 이어지지 않았고 그 미국 집은 살던 집을 팔고 도망이라도 치듯 갑작스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미국 엄마들 사이에 대장이던 그 미국 엄마가 동네를 떠나고 나니 동네는 아주 조용해졌어요. 늘 모여서 저를 노려보던 그 미국 엄마들은 이제 조용히 한 명씩 다니기 시작했죠. 반대로 저를 포함한 한국인 엄마들은 늘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도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들의 만남이 곧 가족 모임으로도 이어져 남편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다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나마 제가 미국 사람이니 놀러가기 좋은 곳들을 목록을 뽑아서 엄마들과 상의 후 이곳저곳 많이도 다녔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는 엄마들이라 그런지 제게는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법들이, 그것도 한국인 법들이 제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생긴 겁니다. 아이를 낳고 지내며 미국 친구들과 거리도 많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더 좋은 법들이 제 옆을 지켜주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미국은 원래도 인종차별이 참 심한 곳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 미국에 여행을 오지만 늘 하는 말들이 있죠. 미국은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 나도 당했어. 이게 미국인들 역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백반증 역시 미국에서는 저를 다른 인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런 편견 없이 저를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봐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감싸주고 약자인 제 편에 서주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저희들은 미국 땅에서 지내지만 아직도 저는 한국 엄마들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저희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곤 하죠.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에 직접 만들어준 한식을 집에 놀러가서 먹기도 합니다. 정말 완벽한 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니까. 이참에 내가 그냥 한식당을 차려버릴까. 그러지 말고 다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김치찜이 뭔지를 보여주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김장 재료 다 한국에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김장해버렸잖아. 김치는 원래 손맛이거든. 반에서 엄마도 얼른 가자. 한국의 김치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손맛이 유독 좋았던 엄마라. 이 집만 가면 한국 밥을 2공기씩 싹 먹었어요. 진심으로 한식당을 열어주길 바랄 정도로 말이죠. 먼 타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한식이 그리웠을 엄마들은 어떻게든 재료를 구해서 한식을 맛깔나게 한상 차리고는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식을 많이 얻어먹었죠. 휴문 아래는 아이들과 해변 가서 모래성도 쌓고 물놀이도 하죠. 한국도 굉장히 선진국인데 이런 편견도 없이 또 서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해가 바뀌고 남편과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 한국집이 2곳이라 너무 기대 중입니다. 늘 미국에서는 제가 이곳저곳 추천을 했지만 한국에 가서는 추천을 받아보기로 했거든요. 한국에 가서 2주 정도 머물다 올 건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버터를 위해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인품과 성품을 많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자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제 아이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도 참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먼 훗날 아이들을 모두 키우고 각자 독립을 하면 저희 엄마들끼리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보기로 했어요. 한국과 미국만 해도 이렇게 다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데 더 많은 나라를 본다면 다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가올 한국 여행과 그리고 먼 훗날 아이들을 키운 후 저희들끼리 먼 여행을 떠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차별이 많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까지 그런 일이 있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좋은 한국인분들 만나서 즐겁게 잘 지내시는 거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직장과 집을 모두 잃어버려야 했던 한 남성이 빈털터리가 된 뒤에 비로소 한국과 일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뒤늦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정착하게 된 30대 남자 크리스 워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저는 임신 초기인 아내 때문에 바쁘면서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에 관한 불편한 뉴스가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어쩌면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외국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글이 한국과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의 남섬에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죠. 당시 저희 학원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원으로 영어를 배우러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본에서 야마모토 에리카라는 20대 여자가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러 왔어요. 에리카는 일본에서 뚜렷한 직업 없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문득 영어 공부도 하고 서양의 문화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다고 했죠. 에리카는 평소 서양의 백인 문화를 동경해 와서 그런지 영어를 곧 잘했기에 저희 학원의 상급반에 배정되었어요. 그 반에는 유독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알지 못했죠. 사실 에리카가 저희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저희 학원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학원생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고 저와 강사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리카가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그날을 계기로 저는 상냥한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마침 제가 일본의 탐정 만화에 빠져 있을 때기도 했고 뉴질랜드에는 아시아 중에서 일본이 최고라는 이상한 편견이 퍼져 있기도 했던 터라 저는 에리카에게 쉽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게다가
에리카는 뉴질랜드 여자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저는 그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에리카와 저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에리카와 데이트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꿈꿔보기도 했죠. 에리카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면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존중해주는 부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에리카와의 사랑을 쌓아나갔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학원에서 에리카가 속한 상급반의 수업을 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세계 지도가 사용되었는데 하필 그 지도가 동해를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한 것이었거든요. 그 지도를 본 한국 학생들은 즉시 제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학생들 중 김현지라는 20대 한국 여학생이 제일 크게 분노하며 이 지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치며 항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아주 예전부터 동해라고 불러왔어요. 일본인들은 제국주의 시절에 자기들 마음대로 동해를 시 오브 재팬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 일본이 이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 오브 재팬이라고 지도에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게다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미국 마음대로 시 오브 우사라고 표기한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얌전히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바다의 명칭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해요. 현지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에리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국 학생들을 노려보며 이렇게 따져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 일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가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꼭 싸움닭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 일본이랑 싸우려고 들더라. 혹시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서 자격지심 느끼는 거 아니야? 에리카의 도발의 현지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은 일제히 분노했고 저는 그런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조금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지리적인 문제일 뿐인데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면이 있고 과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너무 일본을 믿게 보시는 말도 좋게 선생님인 제가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나오자 한국 학생들은 그만 입을 다 물어버렸어요. 물론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일본은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 에리카의 모국인 것을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저는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현지는 이 상황의 답답함을 느꼈는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꽁꽁 내려치다군요. 하지만 그뿐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날의 사건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학원에 출근해보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서 옹성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제게 어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세계 지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누군가 검은 매직으로 그 지도에 원래 쓰여져 있던 시 오브 재팬이라는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이스트로 큰 지막하게 써둔 게 아니겠어요. 에리카는 그 지도를 보더니 이건 현지가 한 짓이 분명하다며 지도에 낙서한 사람을 현지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지는 자신은 절대 지도에 이런 낙서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에리카에게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저희 학원 내에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고, 결국 저는 원래는 같은 반이었던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서로 다른 반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카는 현지와 한국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에리카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죠. 난 정말 한국인들이 끔찍하게 싫어. 그 사람들은 늘 근거도 없이 일본을 욕하고 이상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한국은 정말 무례하고 이상한 나라야. 저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스시를 먹으며 에리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왜 그렇게 나쁜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리카가 한국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에리카는 반드시 저를 한국 혐오자로 만들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지 제게 한국 욕을 끊임없이 해댔어요. 스시만 해도 그래요. 스시는 대표적인 일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옛날에 자신들이 백제 왕국이었을 때 일본의 해산물 요리법을 전파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사시미와 새우시 같은 음식을 발전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에리카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오히려 일본의 기무치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설마 그렇게 해야 하겠냐고 말하며 에리카가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여겼죠. 아무렴 한국이 자신들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사기를 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리카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지배를 받던 열등하고 무능한 국가라는 건 몰라요. 그런 덜 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김치 같은 우수한 발효식품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듣고 보니 정말 에리카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김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슈퍼푸드인데 일본에 의해 겨우 근대화를 이루탄 후진국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기는 했죠.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근대화를 이루탄 유럽 국가들에서도 김치만큼 훌륭한 음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에리카의 말대로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 음식도 아니면서 김치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인데, 생각할수록 한국인들의 행태가 참 괘씸하다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일본의 기무치를 훔쳐서 자신들의 고유한 음식인 것처럼 둔갑시키다니 에리카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았어요. 매일 에리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에리카의 거짓말에 물들어가는 사이 현지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은 달라진 학원의 분위기를 느낀 것인지 하나둘씩 저희 학원을 떠나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거나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결국 한국 학생들은 모두 떠나고 저희 학원에는 일본 학생들만 박을 거리게 되었죠. 그런 상태가 되고 난 뒤에도 저와 에리카는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싸움 닦았던 한국인들이 사라지니 이제야 학원 분위기가 편안해졌다며 철없이 좋아하기만 했죠. 그런 저에게 하늘에서 벌을 주기라도 한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건 바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었죠. 이 지진은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던 저희 동네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이날은 정말이지 뉴질랜드 사상 최악의 날이었죠. 저와 부모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이 있던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겼고,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 역시 엄청나게 파괴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저와 가족들이 쌓아온 삶과 재산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져 버렸고, 그 와중에 저는 다리까지 부러져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어요. 며칠 동안은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 무너진 건물을 볼 때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비명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으로 인해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그래도 저는 에리크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젊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에리카는 갑자기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나타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언제나 상냥하기만 하던 에리카였는데 며칠 사이에 너무나 변해버린 그녀의 태도의 이상함을 느끼는 사이 에리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크리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난 이제 그만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저는 크게 당황하여 대체 왜 이러냐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매달려 보았지만 에리카는 그런 저를 귀찮게 여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한테는 이제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잖아. 심지어 그 다리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럼 내가 평생 당신을 돌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대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야 해?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칼날 같은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에리카의 말을 들으며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늘 저를 떠받들다시피 대호하며 입안에 혀처럼 굴던 그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에리카를 붙잡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에리카는 제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해. 정말 실망이다. 그 말을 끝으로 에리카는 저를 버려둔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저를 떠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절망감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메말라 갔어요. 그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매일같이 메말라 갔고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몇 달 전 저희 학원을 떠난 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리카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현지와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이상한 편견을 가졌던 나쁜 강사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현지는 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현지가 보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이런 큰일을 겪어서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무엇이든 좋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현지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현지가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난날 저는 에리카의 거짓말에 속아 현지와 한국 친구들을 함부로 오해했었는데 현지는 되려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고 고맙다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꼭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병실에 있던 저는 뜻밖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가 싶더니 글쎄 현지가 빼꼼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현지의 옆에는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저는 저들이 병문안을 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문이 막혀 있는데 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옆에 앉았고 다른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제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크리스 힘내요. 우리를 비롯해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마음이에요. 현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한국 학생들이 조금씩 모은 성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친구들은 다들 유학생 신분이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서 미안하다며 겸연쩍어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며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에게 나는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졌던 것인지 정말이지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힘겹게 입을 떼어 정말 고맙다고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겠다는 말을 간신히 전했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한국 친구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지와 한국 친구들이 제게 전해준 온기를 밑거름 삼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하자 제 다리는 생각보다 빨리 완쾌되었고 이왕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버린 것. 저희 가족은 아예 이 동네를 떠나 삼촌이 계신 호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쉽게도 현지가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현지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하고 싶었기에 그녀가 있는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한국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답니다. 며칠 뒤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었고 이 만남이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설렘 속에서 몇 시간이 지나고 아침에 저는 민천공항에 내리게 되었죠. 민천공항은 한적하고 조용한 뉴질랜드 공항과 다르게 최첨단 계속과 활력을 갖춘 곳이거든요. 빠르게 일처리를 도와주는 디지털 키오스크와 초고속 인터넷 넓고 화려한 로비와 고급스러운 시설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은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저는 그 위용에 압도되어 입을 다무지 못했죠. 그렇게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주변을 찾아보니 그곳에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다시 만난 현지는 한층 더 예뻐져 있었어요. 현지에게 다가가며 제 머릿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어쩐지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다 오늘을 위해서였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예감은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현지가 살고 있는 전주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전주는 현지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고향이자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특별한 도시라고 하더군요. 현지는 고풍스러운 한옥마을과 맛있는 한식을 즐길 준비를 단단히 해두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현지를 보며 속으로 어쩐지 이 여행이 제 삶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현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KTX에 올라탔죠. 몇 시간이 지나 드디어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전주역 주변에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었는데 저는 그 풍경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빨리 구경을 하고 싶어진 저는 현지에게 어서 한옥마을에 가보자고 했죠. 하지만 현지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 먼저 맛있는 한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현지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지금 긴 비행과 기차 여행으로 허기가 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주의 맛집으로 먼저 가게 되었죠. 전주의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작고 아늑한 한옥 스타일의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향과 함께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르더군요. 저는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이 가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알고 보니 이 식당은 전주 비빔밥 전문점이었는데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끝도 없이 밀려드는 밑반찬들을 보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정갈하게 차려진 각종 나물들과 뜨끈한 김을 모락모락 풍기는 콩나물국, 고소하고 짭조름한 잡채까지. 정말이지 왕족이 부럽지 않은 식탁이 제 앞에 차려졌어요.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저를 보더니 현지는 밑반찬으로 배 채우지 말고 우선 메인 메뉴를 먹어보라며 비빔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비빔밥에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고 살살 비빔 뒤 고기와 채소를 한 입 가득 밀어넣자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면서 말도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맛에 감탄한 제가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며 최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자 현지는 기분이 좋은지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다음으로는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 먹었는데 알싸하면서도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함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저절로 캬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그런 제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현지는 크게 웃었고 저 역시 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저는 훌륭한 맛을 가진 한식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완벽한 식사를 마치고 현지는 제게 한복 체험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많다면서 저에게 꼭 한번 입어보라고 권하더군요. 저도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좋다고 했죠. 잠시 후 한복 가게에 도착하자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한복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한복은 단아하고 고운 선을 자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자수와 여러 색들이 어우러져서 우아한 기품과 멋스러움을 뿜어내고 있었죠. 한복들은 전부 다 너무 예뻐서 저는 대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현지가 추천해준 파란 하늘빛을 닮은 한복을 입기로 했고 현지는 고풍스러운 분홍빛 한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현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현지는 원래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한복을 입은 모습은 꼭 천사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죠. 현지야, 정말 너무 예쁘다.
한복을 입으니까 꼭 공주님 같아. 제 말을 들은 현지는 부끄러운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함께 한옥마을로 나가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밝게 웃는 현지와 저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자 저는 그 사진이 이제부터 제 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에는 현지와 제가 함께한 소중한 순간과 추억이 담고 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 이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할 거라고 말하며 저는 현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은 제 가슴 속에 깊은 의미로 새겨졌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전주의 거리를 산책하며 그동안 제게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에리카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주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우월한 것으로 묘사했었죠. 그때는 그녀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었지만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녀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리카가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깎아내리고자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런 수작도 간파하지 못하고 에리카에게 속아 넘어갔던 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현지와 함께 보낸 하루는 제게 많은 의미가 있었고 이곳이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더 있겠다고 하자 현지는 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현지의 응원과 격려에 힘을 얻었고 얼마 후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의 근무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우선 한국의 학생들은 너무 똑똑하고 열정적이어서 영어 습득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한국 제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죠. 뉴질랜드에서 강사로 일할 때만 해도 강사 일은 그저 제게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감하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한국의 동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진을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모두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의미 있고 행복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TV에는 흙탕물로 뒤덮인 일본의 모습이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겪은 비극을 떠올렸어요. 저런 거대한 재난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죠. 그때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 어마어마한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위해 모은 성금의 총액은 500억 원을 훌쩍 넘었고 그들의 넉넉한 마음과 인류에는 제게 엄청난 감명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고 있을 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 학원 동료들이 제 이름으로 일본에 성금을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지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아는 동료들은 이렇게라도 저를 위로하려 했던 거죠. 저는 한국 동료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과 그들의 훌륭한 인성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반응은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일본의 언론은 한국이 성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한국이 보내준 생수를 손도 대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한국의 성의를 무시하는 악랄한 행동을 보였죠. 게다가 일본의 교과서의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씻는 등 혐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행태를 보며 정말 큰 실망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진정배포가 큰 민족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훌륭한 인성을 갖춘 선진국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이제 진정으로 한국을 바로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현지와 결혼하여 딸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제게 손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이자 이제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제 옆을 지켜주고 있죠. 저는 이런 현지를 만나게 된 한국에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제 한국인 아내와 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한국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기분은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더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사랑합니다.